네, 다음 발표자는 단국대학에 계시는 백영훈 선생님입니다. 백 선생님은 사약 분야에서 이제 베트남 관계에 관한 그 검토를 한국과 베트남 관계를 검토해 주시겠습니다. 백 선생님 뭐 잘 아시듯이 사회학 분야에서 베트남에 집중해서 많은 연구를 내셨어요. 그래서 뭐 사회복지 분야, 최근에 와서는 이제 코비드가 어, 그 2년여 발생하는 바람에 백 선생님의 그 활약이 아주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많은 연구들을 내셔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백 선생님 15분 정도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백용훈입니다. 저는 그 말씀하신 대로 켜져 있는데 마이크가 그 사회 분야를 집중적으로 살펴보고요. 말씀하신 키예프 그 보고서에서 그 주요 내용을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보시면 그 사회 분야 협력 성과와 평가 중에서 인적 교류 부분과 기관 간 교류가 어떻게 진행되어 왔는지를 한번 짚어보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협력과 갈등 사례. 그러니까 주로 30년간의 뭐 협력도 중요하지만 이제 갈등에 대한 사례를 한번 짚어보고,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이렇게 좀 극복해 나가야 될 것인가, 그 부분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주요 부정적 결과 사례와 원인, 그다음 긍정적 결과 사례와 원인, 이렇게 한번 짚어보고 마지막에 결론과 과제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네. 그러면 본격적인 내용부터 보시면 이제 인적 교류에 관한 지표부터 보겠습니다. 이 양국 수교 이후에 인적 교류가 이제 급성장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우선 그 왼쪽 그림을 보시면 한국인의 베트남행에 관한 자료입니다. 코로나19 대유행이 발생하기 이전인 이제 2019년 기준으로 보면 베트남을 방문한 한국인의 수가 이제 한 30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고, 이게 보면 2019년에 다낭을 방문한 한국인 수가 175만 명 정도 됩니다. 근데 같은 시기에 이제 아세안 국가 중에 필리핀을 방문한 한국인의 수는 198만 명이고, 태국을 방문한 한국인 수는 이제 189만 명입니다. 그래서 다낭만 방문한 한국인 수보다 약간 조금 더 많은 이제 필리핀과 태국이 이제 그런 상황이고, 상황이었고, 이제 한국인의 베트남 방문은 뭐 사업부터 해서 뭐 공무, 뭐 관광 이런 다양한 분야에서 이제 이루어지고 있고, 그 그래프를 보시면 이제 베트남을 방문하는 한국인 관광객 수가 2016년부터 이렇게 급격히 증가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전의 시기에는 여기 이제 그 지표 그래프에는 없지만 이제 2004년 7월부터 이제 베트남 정부가 한국인이 이제 비자 발급 없이 이제 15일간 체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는데, 이제 그 앞서 아까 그 곽성일 박사님이 경제 지표에 조금 나오긴 했는데, 그때 이제 한국인의 대베트남 진출 및 투자가 활발한 시기에 관광이나 뭐 다른 이유를 목적으로 그런 이제 그 방문객 수가 대폭 증가하기 시작한 것이랑 이제 일치를 하는 그 모습을 포착할 수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베트남에 체류 중인 한국인의 수도 이제 아래쪽에 그 그래프를 보시면 지속적으로 증가했고, 동남아시아에서는 이제 2013년만 하더라도 필리핀에 체류하는 재외 동포 수가 가장 많았는데, 이제 이후 필리핀은 정체가 되는 경향을 보이고, 이제 반면에 베트남은 이제 급속히 증가했습니다. 베트남으로 이제 이주하는 유형에서 나타나는 특징은 이제 투자 이민, 그다음에 결혼 이주 여성과 이제 자녀들의 본국 귀환입니다. 한국 기업의 이제 베트남 투자와 진출이 증가하면서, 과거에는 이제 지역별로 보면 남부 뭐 이게 호치민시 인근의 공단 지역을 중심으로 이제 한국 중소기업들의 진출이 활발했는데, 이제 뭐 삼성이나 LG와 같은 이제 대기업이 과 이제 그에 따른 이제 협력사들이 이 진출하면서 2016년부터는 이제 하노이를 비롯한 이제 북부 지역에 한국인의 체류가 증가한 것으로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베트남 출신 결혼 이주 여성의 경우에도 이제 한 뭐 5명 중에 1명 정도꼴로 가족 해체를 경험하고 있고, 이제 이후에 이제 본국으로 귀환하는 여성도 이제 꾸준하게 증가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오른쪽에 이제 보시면, 오른쪽은 베트남인의 한국행에 관한 자료인데, 그 수교 이후에 한국을 방문한 베트남인 수도 꾸준하게 이제 증가를 했고요. 그래서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던 때도 마찬가지로 이제 2016년 전후였고,
이제 2019년 기준으로 보면 한국을 방문한 베트남인이 62만 4천 명 정도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2019년 말 기준에 이제 아래쪽에 보시면 베트남인의 한국 체류 현황에서 이제 한국에 체류 중인 베트남인은 22만 4천 명 정도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베트남에 거주하는 한국인의 수와 이제 한국에 거주하는 베트남인의 수가 약 한 20만 명으로 이제 유사한 수준으로 볼 수 있고, 체류 자격으로 보면 그 밑에 네모 박스 안에 그 단기 체류와 장기 체류로 구분이 되는데, 이 장기 체류 자격이 그 한국 내에서 이런 뭐 이민 정책과 관련해서 체류 관리나 뭐 사회 통합 이런 중요한 대상에 해당하기 때문에 결혼 이민자, 그다음에 뭐 취업 자격으로 체류하는 베트남인, 그다음에 유학생, 이런 그 체류 자격이 이제 중요하고요. 그래서 보시면 2021년 9월 기준으로 보면 베트남 출신 결혼 이민자가 약 한 4만 2천 명, 그다음에 취업 자격으로 온 이제 베트남인이 한 4만 명, 그다음에 유학생이 한 6만 2천 명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연령별로 보면 비중이 20대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그다음이 이제 30대, 그다음 40대 이런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기관 교류를 보겠습니다. 기관 교류는 이제 중앙 부처에서 실시한 그 공공 외교에 관한 자료와 그다음에 지방자치단체 교류로 크게 구분해서 살펴보았는데, 이 각 중앙 부처에서 이제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이 공공 외교의 일환으로 어떠한 사업 프로그램이 진행이 됐는지 확인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주로 문화와 지식 공공외교 분야에 치중이 되어 있는 거 보실 수 있고,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뭐 한국 음식 페스티벌이라든가, 그다음 K-팝 페스티벌, 그다음에 한류 한식 홍보, 뭐 태권도 동아리, 그다음에 봉사활동, 이제 이런 위주의 그 활동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뭐 지식 관련된 부분은 이제 교과 과정에 한국과 한국어 알리기, 이런 내용이었고요. 그래서 이제 네. 네, 다음은 이제 지방자치단체 간의 교류를 보겠습니다. 이거는 1992년부터 2021년 사이에 지방자치단체가 어떤 교류를 해왔는지 그 분야를 정리한 것이고, 지방자치단체 교류의 경우에는 그 아래쪽에 보시면 대한민국 시도지사 협의회의 자료를 이용했고, 중앙부처와 마찬가지로 주로 한국어, 한국문화, 그리고 경제, 통상, 교류 이런 부분에 집중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기관 간 교류에서는 대상을 보다 다양하게 확대해서, 이 그래프에서 보면 그 민간단체 교류라든가 아니면 청소년 교류 이런 부분이 상당히 그 비중이 적은데, 이런 이 다양한 분야로 확대를 시킬 필요가 있겠고, 그다음에 주제도 좀 더 다양화시켜서 한국적인 거를 알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 뭐 전 세계 인류 어떤 보편적 가치, 뭐 환경이라든가 보건의료, 교육, 이런 것과 결합한 접목시킨 교류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사회 분야 협력의 성과에도 불구하고 이제 불균형적인 어떤 협력 진행, 이런 거에 대한 비판적 시각이 존재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봤는데, 요거는 그 비카인지의 그 온라인 자료 분석 시스템을 이용해서 한번 확인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각각 한국 베트남 갈등이라는 키워드를 넣고 한국 베트남 협력이라는 키워드를 넣어서 한번 이제 돌려봤는데, 보시면 일단 협력에 관한 그 건수가 갈등보다는 훨씬 더 많이 뭐 이게 잡힌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래서 요거는 건수로 한번 봤고요. 그다음에 키워드를 구체적으로 보시면 그 언론에 아무래도 많이 이제 언급되는 그 키워드가 뭐 이주 여성, 가정 폭력, 국제 결혼, 이런 부분이 이제 갈등에서 주로 나타나는 이제 높은 그 가중치와 빈도수를 차지하는 이제 키워드들에 해당이 되고, 그다음에 협력 관련해서는 이제 아무래도 주요 기관이나 인물 이런 게 많이 이제 그 포착이 되는데, 요거는 그것보다는 이제 보건이라든가 교육, 그다음에 사회 보장, 환경, 생물 다양성, 이제 이러한 이제 이 분야에 조금 더 주목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이런 분야에 대한 협력이 좀 더 많이 이렇게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이제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 표를 보시면 이제 왼쪽은 한국과 베트남의 유사성을 정리한 것이고, 오른쪽은 그 유사성 속에서 어떤 차이가 나는지, 어떤 유사하지만 미묘하게 다른 어떤 사회적 생활상이 나타나는지, 이제 그걸 한번 정리를 해본 건데,
이걸 정리를 한 이유는 왼쪽에 이제 있는 아까 앞서 키워드로 보신 부정적인 어떤 결과들, 다문화 가정이나 베트남 결혼 이주 여성에 대한 인식이라든가 최근에 이제 그 다낭을 비롯해서 발생한 그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나타난 관련된 사건,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한국과 베트남 간의 그동안에는 너무 이제 문화적으로 유사하다. 예를 들면 뭐 논문을 보더라도 다 이제 유교 문화권이라는 유사성 이런 거에 거의 이제 그 결과가 일치합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이제 그런 유사성보다는 서로 간에 조금씩 이제 다른 그런 부분을 조금 더 포착하고 이제 연구를 조금 더 면밀하게 해서 그 차이점을 서로가 이제 받아들이고 인식을 하고 거기서 뭐 조심해야 될 부분 조심하고 이제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차원에서 이제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긍정적 결과에 대해서는 이제 아무래도 박항서 감독이 이제 그 베트남 축구 대표팀 감독으로 부임을 하면서 거기에서 이제 다양한 그 뭐 사례들이 이제 베트남 전 국민들 사이에 회자되는 이제 그런 일들이 많은데, 예를 들면 이제 경기가 끝날 때마다 베트남 역사나 베트남 사람들의 강인한 정신 이제 이런 거를 이제 외국인 한국 사람이 이제 그 언론이나 이런 데 계속 노출을 하고 강조를 하면서 이제 그 부분이 이제 베트남 사람들 남북 간에도 어떻게 보면 통합을 시키는 계기를 만들어주는 그런 그 사례가 이제 베트남 사람들 사이에서 되게 강조된 적이 있어서 요거를 이제 본받을 만한 사례로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사회 분야의 협력 방안을 한 크게 그 4가지 정도로 한번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첫 번째 보시면 앞서 이제 그 뭐 본 그 자료들, 그러니까 키워드 분석이나 아니면 그 기관 간 교류 이런 자료들을 가지고 이제 그 한번 정리를 해본 건데, 이게 이제 전 세계 보편적 가치와 접목한 베트남 간의 교류 협력의 어떤 방향성 정립 이런 게 필요하다. 그래서 한국과 베트남의 문화적인 유사성을 강조해서 계속 뭐 한국 것을 알리고 이런 것도 좋지만 그게 너무 이제 과도하게 진행이 되면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 이제 그런 차원에서 1번은 정리를 해봤고, 2번은 이제 뭐 계속해서 뭐 강조하고 필요하다고 생각되지만 아직까지 제도적으로 미진한 다문화 가정에 대한 인식 개선과 공급 귀한 여성에 대한 제도적 지원이 이행돼야 된다는 거.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갈등과 불화 등에 대한 이제 어떤 외교적 채널 마련이 필요하다. 그래서 특히 이제 그 사실관계에 기반한 정보 채널 구축을 해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즘에 보면 뭐 유튜브나 블로그에 너무 사실과 동떨어진 건 자극적인 그런 기사들도 많이 그 올라오고, 그게 또 생산되는 것도 뭐 그렇지만 재생산되고 계속 확산되기 때문에 이런 걸 사실관계를 잡아줄 그런 콘텐츠가 필요하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한국 내 베트남어에 대한 교육, 그다음에 베트남학 전공에 대한 어떤 교육 지원 이런 것과 이제 베트남 내에서 이제 한국에 대한 관심, 그에 따른 대학 내 이제 학과가 만들어진 상황, 이게 너무 이제 편차가 심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이제 한국 내에서 어떻게 조금 이게 좀 줄여 나갈 것이 그런 고민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국 내 이제 학령 인구 감소 등의 대학이 위기를 겪고 있기 때문에 자체적인 해결이 이제 어렵다면 한국과 베트남 간의 어떤 대학 간의 혁신 공유 모델 이런 구축을 하고 이제 지원을 통해서 해결해 나가는 방법도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 사회 분야를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백승희님이 단국대학에서 베트남어 그 전공의 그 주임 교수 하시니까 아주 실질적인 그 필요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